이제 이 질문은 현진아 프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기혁 프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현민 프로님은 실업에서 좀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프로님들 중에 실업에서 활약을 막 하고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실업을 아예 안 가셨거나 동호인 출신이어서 이제 프로로 넘어온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실업은 못 갔지만 짧게 있었거나 그냥 선수 출신의 선수들이 아 프로 할 바에 볼링 접어 약간 이런 걸 제가 직접 또 많이 들었어요. 아 프로 뭐하러 해? 프로 할 바에 볼링 접지. 야 누구 프로 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비아냥거리는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서는 유명한 분들도 많이 넘어오시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많이 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프로 생활이 두 분 다 좀 하셨잖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많죠.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죠.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팀 스톰이라는 게 동호인들의 시선에서도 그렇고 좀 하이 팀이잖아요. 잘 치는 팀. 근데 제가 그걸 2년차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프로 되고 2년차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뒷얘기로는 제가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 제 볼 못 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너넨 열심히 떠들어. 내가 여기서 꼭 살아남는 거 보여줄게. 약간 이런. 너네 그냥 거기에 계속 뒤에서 떠들어. 너네가 얼마나 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떠들어.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이 복 받은 거 그냥 나는 열심히 해서 더 너네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치는 거죠. 이제는. 그때 그 당시엔 힘들었죠 솔직히. 상처긴 했죠. 아는데 내가 못 치는 걸 아는데 굳이 내가 자기네들도 그 잘 치는 사람들 있는 팀에 내가 갔다고 굳이 비아냥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어찌됐든 내가 너네보다 빨리 여기에 와서 이 기회를 내가 빨리 그냥 가진 것 뿐인데 그럼 너네도 빨리 오지. 약간 너네도 그거 포기하고 오지. 나는 내가 거기에서 못 버텼으니까 여기서라도 버틸라고 나름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딱 똑같아요. 힙합도 그랬어요. 쇼미더머니 초반에 나가는 래퍼들 다 욕먹고 나중엔 결국 다 나와가지고 다 그거 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잘 치고 잘 나갔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어쨌든 선수를 뭐 은퇴한다든가 뜬물인 선수들이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프로 가가지고 유명해지고 레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유명한 팀 들어가가지고 모델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을 텐데 당장 못하니까 약간 그런 시샘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김기각 프로님도 동호인에서 그것도 또 초반에는 덤리스 프로가 많이 없는 시점에서 프로가 돼서 조금 겪었던 어려운 고충이라든가 그런 좀 상처가 있을까요? 저는 상처는 없고 저는 오히려 동호인에서 있다가 프로로 넘어온 케이스라 이렇게 유나나 현민이 형처럼 이렇게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욕먹고 이런 거는 사실상 볼링 바닥에 다 있는 얘기고 제가 했던 행실도 있으니까 동호인 때 제가 뭐 볼 치다고 화내고 막 미통기 걸로 차고 뭐 약간 이런 그렇게 자세히까지 잘해줬네요. 그런 걸 봐왔던 이제 그 뭐 말 그대로 깻마니에서 항상 계셨던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도 한참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봤던 분들도 저 보면은 프로니까 이제 좀 더 네가 멘탈을 잡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지 뭐 욕은 하시진 않고 오히려 빨리 가서 좋다 너가 빨리 사라져서 사라져. 동호인판에서 사라져서 좋다. 막이었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프로 왜 갔냐 뭐 여기 지금 뭐 아시지만 동호인 지금 대회도 엄청 많아지고 제가 동호인을 있을 때보다는 주마다 시합 다니시던데.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거 상처 이런 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프로 됐는데 코로나 터져서 시합 못 나가 한참 막 빨리 프로 대회 나가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있었죠. 저는. 코치님도 실업에서 막 최고금 선수님이라든가 그쵸. 막 그런 분들만큼의 이름을 날렸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이제 프로 넘어와서 솔직히 저는 아예 초반 시절 때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의 김현민 프로님은 정말 날개를 좀 달았다 생각을 해요. 거의 뭐. 볼링계에서 솔직히 진짜 잘 된 케이스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진짜 느끼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현범형, 김현범 프로님도 계시고 뭐 최민혁 프로님도 계시고 뭐 조영선, 조영선 형도 있고 뭐 이런 형들이 닦아놓은 길이 워낙 또 잘 돼 있으니까 저는 막 이제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약간 블루오션 막바지에 좀 이렇게 탄 입장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해요. 보금 형이나 뭐 경민 형이나 뭐 준영이 형이나 뭐 건아도 마찬가지고 이규나 뭐 이런 동혁이나 잘 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맞아요.
성적 잘 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대부분 똑같아요. 프로도 마찬가지고 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실업팀도 대회 한정적이고 성적 내는 사람 거의 정해져 있는데 말 나와봐야 어차피 조금만 안테나 세우면 누가 했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귀찮을 뿐. 그리고 뭐 어떤 무슨 짤로 봤는데 예쁜 사람은 예쁜 여자는 뭐가 불편해요 뭐 이런 말 안 한다는 것처럼 네.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막 너무 잘나서 막 너무 잘생겨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꼬인 게 없어. 워낙 세상이 그냥 원래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업팀에서 뭐 얘기가 뭐 한윤아 프로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열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태릉에 들어갔을 때도 제일 중간부터 한 생각이 아마 저기 지금 경희대 감독님하고 저 차지현 선생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맨날 수요일마다 가지고 한대로 저 뭐하죠? 저 뭐죠? 왜냐면 난 알았어. 나는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그릇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적 잘 나는 선수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말 많고 말 나오는 선수들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딱 그렇게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엔 그런 프로가 대회가 너무 없었어. 맞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없었어. 유튜브도 없었고 중계도 없었고 중계 보려고 그러면 맨날 녹화 중계 오후 2시에 봐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워낙 좋아졌으니까. 근데 유튜브 때문에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때문에 마케팅을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선수들이 바라보는 프로들의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프로님들도 알아. 이 카메라가 언제 나를 볼지 모르니까 다들 맞아요. 굉장히 자제하셔. 맞아요. 피인이 안 빨려가도 다들 다들 이러고 마셔. 그리고 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볼백도 대신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볼백은 원래 캐리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몇 번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난 그래. 아이고 힘들면 도와줄 수 있지. 아, 그쵸. 막 끌고 다니면서 따라다녀주는 거 아니면 그렇게 빼주고 뭐 하고 해주는 거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고 전해보는 거. 얼마나 영향이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축구도 엘리트 체육을 했었고 럭비도 엘리트 체육을 했었고 주변에 뭐 축구 럭비 제외하고도 저도 이제 나름 선수촌 아닌 선수촌 대표팀을 다니면서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봤는데 볼링만 보고 유일하게 놀란 점이 있습니다.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소년들 훈련을 하는 걸 봤을 때 볼링은 따로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맞아요. 전 이걸 보고선 볼링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선수들을 봤을 때 김현민 프로님 시대라 볼 것 같아요. 더 위의 선배들이랑 그 당시 코치님들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코치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그냥 신체 능력 좀 더 뛰어나고 운 잘 맞았던 선수들이 지금 잘 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축구로 봤을 때 기본기 훈련만 100가지가 넘고 달리기라든가 스텝 훈련도 50가지 100가지가 넘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훈련도 100가지가 넘고 그냥 한 동작의 훈련들이 100가지씩이 다 넘어요. 근데 이걸 또 지도자들로 따지면 막 100가지 넘어서 한 3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볼링은 당연히 스텝 훈련이 있겠지만 그게 뭐 100가지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파이브 뭐 네. 그렇게 해서 템포만 좀 살짝 코치님 한두 명 딱 있고 선수들 10명, 20명 레인 위에 올라가서 그냥 계속 볼 치고 있고 뒤에서 그냥 봐주고 그냥 이걸 보고서는 좀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약간 생활 스포츠라고 해도 따로 이렇게까지 잡아주는 게 없나 볼링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분이 지도자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뭐 레슨해주고 저도 레슨하고 있지만 너무 그 경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경계 너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스텝 배우고 뭐 배우면 다 빨리 느는 줄 알고 다 빨리 하는 줄 알아. 레슨만 받으면 정말 그게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니즈를 맞추다 보니까 동호인분들 이제 레슨해주고 거기에 니즈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기가 좀 왜냐면 레슨비는 비싼데 시간은 한정적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막 8회 12회에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때는 되게 체계적이었어. 우리 학교는 되게 체계적이었어. 우리 학교는 방학 때는 9시에 모여서 헬스하고 넘어가서 운동하고 뭐 러닝하고 그 점심에 볼치고 코어 운동하고 오후에 볼치고 이론 수업하고 또 선생님이 영어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헬스하고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는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코치 성향인 것 같아요.
저희도 레슨을 하고 있지만 코치 감독님들 뭐 레슨하는 프로님들 뭐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현범명이랑 민혁이 형은 되게 진짜 영선이 형도 그렇고 되게 하이 되게 높게 보는 게 제가 뭐 이런 이분들을 평가한다는 게 감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항상 공부하잖아요. 항상 알으려고 그러고 항상 찾아보고 자료들 다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반복 운동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똑같은 거를 얼마나 최대한 똑같이 하냐에 그게 관건이기도 하고 축구나 다른 운동들도 신체 조건이나 뭐 그들의 센스가 영향이 가기는 하겠지만 볼링은 반복 운동인데 또 정답이 또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계적인 훈련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개개인의 길이나 리듬에 따라서 볼 가는 게 워낙 이거 달라지니까. 나이도 다르죠. 맞아. 축구나 네. 이런 거는 10대 때, 20대 때 이게 있다 네. 보니까. 나이도 워낙 그러니까 나이도 다르고 네. 한윤아 프로, 김기덕 프로 저렇게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체형, 그러니까 퉁퉁한 체형, 마른 체형. 한국인의 가장 맞네, 맞네. 새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변수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틀을 만들 수는 없어도 이런 운동을 하면 어디가 안 아프더라, 이런 운동을 하면 어디가 뭐 좋다더라, 볼링할 때 이렇게 쳐야 된다, 가장 기본은 이래다. 제가 맨날 랑곤 씨한테도 얘기하지만 볼링은 하체에다가 상체 힘을 맞아요, 넣는 맞아요. 상체 힘을 넣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기본 틀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서 코치님들께서도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어떻게 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잖아요. 맞아요. 난 그런 게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더 바뀌어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주변에서도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대한민국 볼링 1등이 누구예요? 당연히 1등을 정할 수는 없어요. 커리어가 높다고 그 사람이 또 최고라 볼 수도 없고 뭐 영향력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봤을 때 각자 인정하는 그냥 국내 최고의 볼러는 누구라 생각하는지. 아, 대한민국 볼링 1등? 네. 이게 기준이 달라요. 누군가는 그냥 커리어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로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인성과 모든 걸 결합해서 봤을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남녀 상관없이 그냥 프로도 상관없이 프로 뭐 실업선수 상관없이 아니면 프로에서 실업 한 명씩 골라도 되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는지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모든 걸 조합하면 영선 오빠 아니에요? 영선이 형이 제일 그거죠. 엔터테이너적인 역할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커리어도 되고 커리어도 되고 지금 재력도 되고 그린형 사장님이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영향력도 있으시고 그걸로 하면은 솔직히 영선 오빠인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영선 오빠. 영선이 형이랑 김원범 프로는 두 명이야. 딱 없어. 왜냐면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조합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볼만 치는 걸로 본다고 하면 나는 왼손은 박근호 받거나 왼손은 박근호 다른 질문 와요. 이건 저 생각해도 좀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와 얘는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 싶었던 사람이 있는지 왼손은 박근호 받거나 방금 얘기했잖아. 오른손은 오른손.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손은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뭐 영선이 형 뛰어나지만 그냥 선수로만 봤을 네.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인천경도 감독하고 있는 저기 김경민 감독님이죠. 이제 김경민 감독님. 저는 팀 생활도 같이 하고 태능도 같이 했죠. 나는 볼링 치려고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몸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볼링 치려고 운동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난 내가 좋다고 생각해. 난 항상 말하셨어요. 저번에도 올해 우승 누가 할 거 같냐니까 나 요즘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 난 그래. 난 내 실력에 자신감이 있어. 야, 김기덕 프로님은? 저는 뭐 똑같이 왼손은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추어 때부터 항상 존경 아닌 존경이고 와 저분 볼 저렇게 잘 치는구나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박종호 선수. 박종우 선수님 볼링 대장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그렇게 못 치지만 그래서 치는 스타일이 저는 되게 자세도 되게 이쁘시고 교과서적이잖아요 진짜. 기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볼을 되게 저는 봤었어요. 실업팀 선수 하면은 저는 박종호 선수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윤아 프로님. 저는 효미 프로. 김영일. 아니 왜냐면은 이제 오. 나이 차이가 나니까 나도 영관이 형 잘 친다고 생각해. 나도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얘기 들어줘야 돼요. 바로 효미 누나 얘기해버려. 얘기 들어줘야
네. 알았어. 나도 연관 연관 잘했잖아. 아 우린 뭐가 되니? 아니 남자들은 와 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효민 프로님 선수 시절 때는 제가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남들이 와 할 정도로 잘 치셨대요. 네. 근데 지금도 와 할 정도로 치잖아요. 작년에 포인트 랭킹 1등 했지. 지금도 저희 팀 매겨 살리는데 아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김유미 프로님 빼고. 빼고요. 네. 저 현수 프로. 아 최현수 프로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적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시합하는 걸 봤을 때 솔직히 사람이 멘탈적으로 내가 여기서 무조건 250, 60 쳐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으면 솔직히 그렇게 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현수 프로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냥 저분은 칠 것 같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우 한 게임이 걱정이 딱히 안 되는 분이긴 하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최 선배인 김현민 프로님께서 요 두 후배들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유나는 한유나 프로는 뭐 작년에 홍천에서 우승하면서 그래도 챔피언으로서의 첫 발을 새로 내딛고 이제 첫 시즌인 거고, 김기덕 프로는 좀 올해 조금 힘들어하다가 이제 올해 팀 캐겔에서 어쨌든 주장 맡으면서 5번째 대회였죠. 5번째 대회만에 T5 하나 또 올라오고, 앞으로 남은 대회가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12~3개 이상일 텐데 벌써 일단 T5에 올라왔고, 그리고 뭐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시드를 걱정할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유나 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설하면서도 보고 뒤에서도 많이 보고. 네. 좀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핀이 좀 안 나가면 약간 곧 터질 것 같은 압력밥솥 같은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있지. 안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가서 막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안 나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핀을 못 떨고 나한테 너무 화가 나서 가끔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 더 칠 수 있는데 한 8프레임쯤에 나가서 90프레임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만 조금 김기덕 프로는 좀 더 이렇게 주워 담으면 T5에 훨씬 더 싸움이 잘 될 선수이고, 그리고 한유나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민아 프로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막내 2명이니까 팀스톰에 계속 남아 있는다면 좀 이제 머지않은 이제 미래에 뭐 김유희 프로님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로니까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유나 프로를 보고 따라오는 프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호인들이나 선출들이. 그럼 이제 그런 프로들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은 챔피언으로서의 여유를 좀 가지고, 후배 기수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약간 뭐 워낙 대선배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배 기수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은 좀 여유롭고 해야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실력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벌써 뒤에서 보면 우리가 막 하면 이제 템핀 한 3번 연속 쓰면 뒤로 욕한다 이러면서 그러잖아. 맨날 시합 끝나고 연락 오면 뒤돌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얼굴이 실시간으로 빨리, 왜냐면 이제 너무 친하니까 표정 변화나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세 분 너무 좋은 프리토크 감사드리고 다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코치님 또 부상 소식이 있던데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갑자기 너무 무리했어요. 이러고 파이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솔직히 약간 엄살이 국룰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세 분 모시고 프리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